바르셀로나 대학교 국제학술대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한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바르셀로나 대학교 국제학술대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도들로 북적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알리나 모레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24세 나이에 이미 3개의 논문을 발표한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자랑, 언어학과 석사과정 장학생이었으니까요.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옆에서 걸어오던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마르코는 알리나의 오랜 친구였고 같은 과 석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발표야. 내 전공이잖아. 알리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천부적 재능을 보였고 특히 라틴계 문화와 문자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죠. 카탈루냐어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자란 그녀에게 라틴 문자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학술 대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단상 위에 선 한국인 교수가 열정적으로 한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창제 원리부터 표현의 정확성까지 어떤 문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오히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라틴 문자보다 뛰어나다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죠. 주변을 둘러보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출신 학생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자 자국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들에게 한글이 최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시작되자 알리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라틴 문자의 세계적 보편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글이 최고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 아닐까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라틴 문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알리나의 반박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라틴 문자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자 체계 자체의 과학성, 배우기 쉬운 정도, 표현의 정확성을 따진다면 한글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여러 언어학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알리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반박할 논리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지만 학술대회 규칙상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능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알리나와 유럽 출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도 안 돼. 한글이 어떻게 라틴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거지? 독일 출신 한스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알리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증명해 보여야겠어.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아니면 그저 자국 문자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인지. 그 순간 알리나는 결심했습니다. 한글과 라틴 문자,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 연구해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도전 정신이 빛났죠.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알리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나는 대학 도서관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르셀로나의 아침 햇살이 책장을 따뜻하게 비추었죠. 알리나는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책상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알리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녀에게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 프랑코 독재 시절에도 비밀리에 카탈루냐어를 지켜오셨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알리나에게 문자는 정체성이자 역사였으니까요. 점심시간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알리나는 마르코와 한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어제 학술대회의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나 결심했어. 한글이 정말 최고의 문자인지 직접 연구해보기로 했어. 알리나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소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어떻게 연구할 건데? 일단 세 개의 주요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할 거야. 배우기 쉬운 정도, 표현의 정확성, 역사적 가치, 현대적 적용성까지. 그리고 결과를 다음 학기 국제 언어학 콘퍼런스에서 발표할 생각이야. 그녀의 선언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리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었죠. 와, 대단한데. 근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언어학도로서 편견 없이 연구할 거야. 만약 정말 한글이 우수하다면 그건 인정해야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말끝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알리나는 언어학과 김민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로 한글과 세계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전문가였죠. 교수님,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요. 김민준 교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알리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제자의 학문적 호기심을 환영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알리나. 한글은 정말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죠.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에 알리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것이었죠. 이걸 제자해라고 하는데 문자 창제의 원리를 명확히 기록한 건 세계 문자 역사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알리나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한글의 모음 체계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에 기반했다는 설명을 듣자 그녀의 학문적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에서 발전해 오면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상형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발전한 인류 문자의 혁명적 단계였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문자는 각자의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죠. 다만 한글은 철저한 계획하에 창제된 문자라는 점에서 특별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알리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예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알리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배우기 쉬운 정도나 표현의 정확성, 현대적 적용성은 비교하지 않았어. 라틴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야. 그걸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한글이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야. 알리나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부심과 학문적 호기심이 뒤섞인 알리나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해졌죠. 이 도전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알리나 자신의 확신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알리나의 방은 온갖 자료로 가득 찼죠.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한 도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껍게 메모를 채운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게르만 문자부터 키릴 문자까지 유럽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고딕 문자는 중세시대 필사본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알리나는 중얼거리며 고딕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각도와 복잡한 구조의 글자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아름답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져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어. 알리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그녀가 유럽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객관적인 연구자로서 한계점도 인정해야 했죠. 다음 날 바르셀로나 대학교 언어학과 세미나실에서는 유럽 문자 연구 모임이 열렸습니다. 알리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각자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이탈리아의 필기체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표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마르코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탈리아 필기체가 보였죠. 한스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독일어의 움라우트 표기는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국제적 표준과는 거리가 있어.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서 호환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소피도 프랑스어의 복잡한 발음 규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지. 알리나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점점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문자들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높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알리나, 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복잡해.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는 분명하지만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뭐? 한스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체계적이야. 배우기 쉽고 표현의 정확성도 뛰어나. 특히 컴퓨터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미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리나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그렇다고 라틴 문자가 열등하다는 건 아니야. 알리나가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글이 가진 장점이 있다는 거지.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객관적인 연구잖아.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객관성과 라틴 문화에 대한 그녀의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알리나는 캠퍼스를 홀로 걸었습니다. 가을의 바르셀로나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인가? 아니면 한글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가? 알리나는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연구자로서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라틴 문자에 대한 애착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앞에서 걸어오는 김민준 교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알리나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죠. 알리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알리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려워요, 교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이 더 체계적이에요. 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 연구는 단순한 우열 비교가 아니라 각 문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라틴 문자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죠. 알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방향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저는 내일 라틴 문자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해요. 특히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에서 라틴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말이죠.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접근법이에요. 모든 문자는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 알리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라틴 문자, 특히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에서의 라틴 문자 사용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죠. 그녀의 정체성과 뿌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알리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가 빛났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그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나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고문서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중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라틴 문자로 쓰인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알리나는 특별 허가를 받아 이 역사적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12세기 카탈루냐 지역의 문서네요. 사서가 조심스럽게 오래된 양피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양피지 위에 정교한 라틴 문자가 새겨져 있었죠. 알리나는 숨을 죽이며 그 아름다운 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라틴 문자의 아름다움은 예술 그 자체예요. 알리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문서 위를 조심스럽게 맴돌았죠. 직접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 역사적 무게감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수시간 동안 다양한 시대의 문서들을 연구한 후 알리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에서 라틴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그녀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로마 시대의 라틴어가 이베리아 반도에 전파되면서 알리나는 중얼거리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집중으로 빛났고 손은 쉼없이 움직였죠. 라틴 문자가 이베리아 반도의 다양한 언어들과 만나 어떻게 풍부해졌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알리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세미나에서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슬라이드의 라틴 문자의 발전 과정을 시각화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유럽 문명의 근간이었어. 알리나는 발표 원고를 작성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라틴 문자가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알리나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메모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페인어는 다른 유럽 언어들에 비해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예외가 많았죠. 영어나 프랑스어는 더 심각했고요. 이건 라틴 문자의 한계일까? 알리나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객관적인 연구자로서 그녀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죠. 저녁이 되자 알리나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르코와 한스, 소피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마르코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라틴 문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세 명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가 있어. 특히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는 심각하지. 이건 한글에 비해 확실히 불리한 점이야. 대화는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네 명의 언어학도들은 각자의 모국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논의했죠. 프랑스어의 묵음 현상은 정말 배우기 어렵게 만들어. 소피가 인정했습니다.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도 문제지. 성별, 격변화. 외국인들이 배우기 쉽지 않아. 알리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를 열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배우기가 정말 쉬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글은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대. 마르코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닐까? 아니야. 실제로 한글은 하루 만에 깨우칠 수 있다는 교재가 있어. 물론 유창하게 읽고 쓰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정말 간단해. 알리나의 설명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직접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내 결론은?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에 대한 애정과 객관적 연구 결과 사이의 갈등이었죠.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말을 마친 알리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학문적 진실과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뭐야? 소피가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거야. 하지만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도 솔직하게 다룰 거야. 학문적 진실성이 중요하니까. 카페를 나서는 알리나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라틴 문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지만 한글의 우수성도 부정할 수 없었죠. 이 갈등은 그녀를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미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리나의 발표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녀는 단상 앞에 서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오늘 발표할 알리나 모레노는 우리 학과의 유망한 학생입니다.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니 모두 경청해 주세요. 학과장의 소개가 끝나고 알리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마르코와 한스, 소피의 응원하는 얼굴이 보였고 김민준 교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라틴 문자의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리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라틴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문명의 근간이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가능하게 한 지식 전달의 도구였죠. 알리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라틴 문자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발표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라틴 문자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알리나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루, 도, 터프와 같은 영어 단어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러한 불일치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데 큰 장벽이 됩니다. 반면에 한글은 알리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글을 인정하게 될 줄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배우기 쉽고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알리나가 라틴 문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글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 의외였기 때문이었죠. 김민준 교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라틴 문자와 한글을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나요? 알리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았죠. 문자 체계의 우수성은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 문화적 영향력, 실용성, 배우기 쉬운 정도 등이요. 라틴 문자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 탁월하지만 실용성과 배우기 쉬운 정도에서는 한글이 장점을 보입니다. 알리나의 외교적인 대답에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문자 체계들도 더 깊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알리나는 약간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민준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요, 알리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아직 찾고 있는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죠. 혹시 라틴 아메리카의 문자 체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나요? 특히 마야 문자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야 문자요? 제가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 마야 문명에 관심은 있었지만 문자 체계까지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야 문자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형 문자이면서도 음절 문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화면에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야 상형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알리나는 그 독특한 형태에 매료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알리나가 감탄했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죠. 마야 문자는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의 특성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체계예요. 특히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데 탁월했죠. 알리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흥미가 피어올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만든 문자 체계는 그녀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마야 문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혹시 관련 자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기쁜 표정으로 몇 가지 책과 논문 목록을 알리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대 문명의 문자 체계 특강도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알리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연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야 문자가 어쩌면 라틴 문자와 한글 사이에 또 다른 비교점을 제공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마야 문자에 관한 자료를 탐독하던 알리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야 문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특히 숫자, 체계와 천문학적 기록을 위한 특별한 기호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알리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죠. 마야 문자는 그녀에게 한글을 넘어설 수 있는 문자로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만든 문자라는 점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알리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는 마야 문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글과 라틴 문자, 그리고 마야 문자를 비교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죠. 그녀의 학문적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연구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틀 후, 알리나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고대 문명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야 문자와 문명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죠. 연구소 입구에서 그녀는 마르코와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알리나가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 문자라니 흥미로운 전환이네.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마야 문명의 유물 사진과 문자 복제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알리나의 눈이 빛났죠. 저기 라몬 교수님이 계시네. 마르코가 가리킨 곳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몬 카르데나스 교수는 마야 문명 연구의 권위자로 알리나가 만나기로 약속한 분이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알리나 모레노입니다. 라몬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앉으렴. 김 교수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단다. 마야 문자에 관심이 있다고. 알리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마야 문자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한글이나 라틴 문자와 비교할 수 있는 점들이 궁금합니다. 라몬 교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비교군이군. 마야 문자는 매우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단다. 그는 서랍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마야 상형 문자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죠. 마야 문자는 로고그램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과 음절 부호의 혼합 체계야. 약 500개의 상형 문자를 사용했지만 그중 기본이 되는 것은 대략 200개 정도였단다. 알리나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마야 문자의 복잡성과 정교함이 놀라웠어요. 흥미로운 점은 마야 문자가 상형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소 문자의 특성도 갖고 있다는 거야. 즉,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지. 라몬 교수의 설명에 알리나와 마르코는 감탄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마야 문자의 독특한 특성들을 설명해 나갔죠. 마야 문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능력이었어. 특히 천문학적 계산을 위한 특별한 기호 체계를 발전시켰지. 영영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발견한 몇 안 되는 문명 중 하나이기도 하단다. 알리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군요. 마야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던 거네요. 정확해. 그리고 이건 한글의 창제 원리와도 비슷한 점이 있어. 한글도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니까. 라몬 교수의 말에 알리나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야 문자와 한글 사이의 유사점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야 문자와 한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중성이야.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마야 문자는 제사장이나 귀족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단다. 라몬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야 문명의 쇠퇴와 함께 문자도 잊혀졌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전했죠.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야의 수많은 문헌을 파괴했어. 문화적 제국주의의 비극적인 예지. 교수의 말에 알리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조국이 다른 문명의 문화적 유산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오늘날 마야 문자를 완전히 해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야.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마야 후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문자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단다. 알리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야 문자의 흥망성쇠는 그녀에게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어요. 교수님, 마야 문자는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나요? 알리나가 물었습니다. 라몬 교수는 고개를 저었죠. 안타깝게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아. 학술적 연구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용도로만 쓰이고 있지.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일부 마야 후손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용적 측면에서는 스페인어와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알리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이고 정교한 문자 체계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는 사실이었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알리나와 마르코는 마야 문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마야 문자는 정말 놀라웠어. 상형 문자이면서도 음소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니. 마르코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알리나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래, 마야 문자는 과학적이고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뛰어났어. 그런 면에서는 한글과 비슷해. 하지만, 마야 문자는 결국 대중화되지 못했어. 소수의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었고 결국 사라져버렸지. 반면에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어. 알리나의 말에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렇다면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뭘까?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느냐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알리나의 말에 마르코는 감명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연구가 단순한 비교 분석을 넘어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럼 이제 어떤 연구를 할 계획이야? 마르코의 질문에 알리나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보려고 해. 특히 일제강점기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말이야. 문자의 생존과 보존에 관한 이야기가 문자의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알리나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문자가 지닌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학문적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나는 김민준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한글의 역사적 생존에 대해 조사하다가 많은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들어오세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리나가 문을 열자 교수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알리나, 어서 와요. 마야 문자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알리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수님. 마야 문자의 과학적 체계와 예술적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김 교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어떤 질문인가요? 한글이 일제강점기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어요. 마야 문자가 스페인의 침략으로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비슷한 상황에서 한글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김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알리나에게 건넸죠.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제강점기 동안의 한글 보존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리나는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김 교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책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비밀 한글학교, 일명 야학의 교사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죠. 알리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아버지는 낮에는 평범한 농부로 살았지만 밤이 되면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 투옥되거나 심한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렇게 위험했는데도 계속하셨다고요? 알리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는 글을 잃으면 민족의 혼을 잃는 것이라고 믿으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알리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허름한 방에 모여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야학의 모습입니다. 전기도 없이 촛불 아래서 종이가 부족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배웠죠. 알리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문자를 학문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이제 문자가 가진 인간적, 정서적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일본 경찰이 야학을 급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체포되었죠. 감옥에서 석 달 동안 고문을 당하셨지만 다른 교사들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으셨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죠. 출소 후에도 할아버지는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식적인 한글 교사가 되셨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리나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생과 의지로 지켜진 문화유산이군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역사가 있기에 더욱 소중한 거죠. 알리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야 문자와 한글의 운명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마야 문자는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었죠. 교수님, 다른 질문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한글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나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해방 후에도 한국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은 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한글 교육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중 폐허가 된 마을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한글의 생명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자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알리나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문자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과학적 우수성이나 역사적 오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가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김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알리나는 라틴 문자에 대한 자신의 애착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라틴 문자도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죠. 스페인 내전 동안 프랑코 정권 하에서 카탈루냐어와 그 문자가 금지되었을 때 알리나의 조부모님도 비밀리에 그것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알리나는 도서관에서 한글의 역사와 보존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때는 양반 계층이 한글을 언문이라 부르며 낮게 평가했지만 결국 한글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알리나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문자 체계의 비교를 넘어 문자가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알리나의 눈빛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녀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바르셀로나 대학교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국제언어학 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리나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죠. 긴장되니?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졌어. 사회자의 소개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 대학교 알리나 모레노 학생의 발표입니다. 문자의 생명력 라틴 문자, 한글, 그리고 마야 문자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알리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친구들과 김민준 교수, 라몬 교수의 응원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알리나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문자 체계의 비교가 아닌 문자가 지닌 생명력과 문화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리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연구 여정을 설명했어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일부인 라틴 문자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문자의 가치가 단순한 과학적 우수성이나 역사적 오래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리나는 화면에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라틴 문자, 한글, 그리고 마야 문자였죠. 이 세 문자 체계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 문자는 역사적 보편성과 문화적 영향력이 강점입니다. 한글은 과학적 창제 원리와 배우기 쉬운 구조가 특징이죠. 마야 문자는 수학적 정확성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알리나는 각 문자의 예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알리나는 일제강점기 동안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던 야학의 사진과 프랑코, 독재 시절 금지된 카탈루냐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마야 문자는 과학적으로 뛰어났지만 소수의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문자를 지킬 민중의 힘이 부족했죠. 반면에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알리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교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청중들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혼이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라틴 문자는 제 조상들이 소중히 지켜온 유산이고 한글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마야 문자는 잊혔다가 다시 발견된 인류의 지혜입니다. 알리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문자는 소중하다라는 문구가 여러 문자 체계로 적혀 있었어요. 제 연구의 결론은 문자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각 문자는 그 고유의 맥락에서 소중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로 생명력을 얻습니다. 진정한 문자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알리나는 청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평온함이 빛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사랑하는 라틴 문자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글과 마야 문자,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자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대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알리나의 진정성과 깊은 통찰력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알리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알리나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알리나. 당신의 성장이 느껴졌습니다. 알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라몬 교수도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마야 문자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매우 정확했어요. 그리고 문자의 생명력에 대한 통찰력은 정말 깊었습니다. 저녁 알리나와 친구들은 캠퍼스 근처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연구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음 학기에는 어떤 연구를 할 계획이야? 소피가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바르셀로나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리나는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될 거야.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치는 거지. 서로의 문자와 문화를 배우면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르코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 나도 참여하고 싶어. 알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김 교수님도 이미 지원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몇몇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야. 그날 밤, 알리나는 호텔 발코니에서 바르셀로나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마이너스 서울 문화 교류 프로그램 문자를 통한 이해의 다리 놓기. 알리나는 제목을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알리나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라틴 문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사랑은 더 넓고 깊어져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문화를 포용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틴 문자도 위대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데 있다. 알리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녀를 성장시켰고 이제 그녀는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글자를 만든 나라는 많았지만 그걸 모두의 것으로 끝까지 지켜낸 나라는 단 하나.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랑스런 한국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